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어느 정도 상승한 시점에서는 계속 올라가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막혀있는 상황,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만기일, 그렇다면 얘들이 어느 일정 구간에 갇혀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오늘 조정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 매수, 금융투자의 매도, 이 부분도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카카오뱅크 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매도가 나오고 있겠죠. 자,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의 넘버원 탑의 위치에 딱하니 등극이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예상해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그냥 선 그어놓은데 딱 거기에요. 네, 어쩜 그렇게 조정이 딱 들어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게 이제, 나 여기서부터 조정 들어갈 거야, 여기서부터 내려갈 거야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단 거래가 없는 시점에서의 변동성,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타날 그런 만기일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과 위쪽 라인대에서 좀 답답한 형태. 즉 내려가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3250 정도가 이제 중심선이기 때문에 그 뭐 이 위아래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좀 서주게 되면서 이렇게 골든크로스,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RSI 지표를 잘 만들어준다라면 오히려 반등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가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 버렸다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지면서 단기적 조정이 나타날 때 이 변동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올라갔다가 들어와서 유지해주고 또 다시 나가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뭐 요 정도 범위 안에서 3250을 기준으로 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자,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신고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고가 일단 찍어주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입이 방정일까요? 요놈! 네, 입을 살짝, 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건 꼭 아셔야지 돼요. 네. 뭔가를 달성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까지 일단 간단 말이에요. 가고 나면 뭐가 되죠? 기운이 빠지죠. 뭔가 만족감, 딱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허탈함,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에 더 올라가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뭐 전고점도 넘어섰고요. 뭐 신고가도 만들어냈고, 아직 RSI 지표도 충분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모양새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신고가 찍어주고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또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마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면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또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눌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수급을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2600억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매도 1000억원 순매도죠.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코스닥 쪽은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조금 버티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전일 많이 올라가줬다라면 주가가 오늘은 살짝 들어가는 거, 즉 5% 먹었다라면 한 2% 정도 또는 한 3%까지 이렇게 반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 2,600원에 사고 있는데 시장 왜 이렇게 빠져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업종별 현황 보시면 이해가 금방 돼요.
은행 쪽으로 2,600억 들어가 있잖아요. 금융업 쪽으로 2,600억. 이거 뭐냐면 카카오뱅크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장하면서 그쪽으로 좀 몰려 들어가는, 쏠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날인데 안 팔아요? 네,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 외에는 없죠. 전기전 쪽에서 매수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거 없고요. 기관들이 또 워낙 많이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팔아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말이 나온 김에 카카오뱅크를 한번, 여기 시총 상위권 종목을 먼저 보면 나오겠군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시총이 제법 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전체 종목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여기 있네요. 11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기아차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29조, 30조 원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이게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68,000원대까지, 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죠? 여기가 20한 6%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기아차 정도 근처, 아니면 더 넘어섰거나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건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이 나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오늘 현재가 조회 수준에서 살펴보게 되시면 지금 외국계 합계, 그 다음에 매도 합계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 우세하죠? 네. 외국인 매수가 더 우세하다. 이것은 일단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700만 주 들어와 있는 상태.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버텨야 되겠죠? 버텨야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홀딩이신데 오후에 더 밀렸다. 그러면 아마 한 6만원 정도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매도하셔도 괜찮겠다. 꼬리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이거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고평가니 어쨌든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공모가보다 더 많이 튀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39,000원이었던가 그랬죠? 이제 공모 가격이. 근데 지금 6만원 넘어갔으니까 공모 받으신 분들은 50% 정도 수익이 발생했으리라. 넘게 수익 발생했겠네요. 그죠? 그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잘 지켜내시면 되겠고요. 6만원에만 팔아도 50%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라인 그어놓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위에서만 보유하겠다. 그 생각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 내려가고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단기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단기적 상승, 무조건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증권사에서 또 주가 올라가니까 막 좋은 리포트 써내고 그러지만, 엿먹으라 이거죠. 그냥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지. 추세가 돌아간 다음에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반등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가 또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횡보가 나온다거나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튀어올라가? 이런 거는, 네, 절대로 추세선에서 일어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항상 단기 반등으로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좀 한번 볼게요. 코스닥, 전멸이네요. 볼 게 없어요. 알테오젠 하나 빼고는 지금 다 전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체적으로 푸르딩딩한 모습들 때문에 아무래도, 네, 시장이 네, 조정을 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보면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지지 라인대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포지션 이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점을 좀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는데 아직까지 저점을 잡지 못했어요, 시장이. 그러면 주말장 변동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침에 상승 출발자 쭉 들어가는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저점을 잡아서 당기려면
한 12시에서 1시 정도 사이에는 그래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 시점에서 돌아지게 되면 조금은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글쎄요, 플러스 전환까지는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대체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을 좀 키워놓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매매 동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 금융투자, 얘네들 이제 신났다 해가지고 막 갖다 파는 거죠. 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요. 네, 옳다구나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어제부터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매수하는 게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열심히 갔다가 팔아치우는 모습. 얘네들 이제는 꺼리길 게 없죠. 이제 수익 났잖아요. 금융투자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얘들 굉장히 얍삽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오늘은 매도를 치면서 단기적 조정을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도 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매도를 제법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도 아마 매도 동향은 비슷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어디 있을까요? 특별한 이슈는 없네요. 삼성전자는 좀 지켜보자 이건가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수가 있는데 하이닉스도 없고, 하이닉스도 없고요. 네, 아직은 아침이라서 네,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정하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카카오뱅크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냅둬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죠. 집중이 다른 쪽으로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은 오늘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냥 카카오뱅크를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카카오뱅크는 6만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6만원 위쪽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씩 변동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약간씩 변동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해요. 뭐 특별하게 이게 이슈를 가지고서 쾅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반납이 일어나는 경우로 인해서 뭐 한 10% 올랐다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오늘 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2%대 조정받고 있지만 그냥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항상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반납한다.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지금 5%, 10% 먹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 3% 정도는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오후까지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여러분들, 네, 덤비지 마시고요. 네. 오전 동안은 덤비지 마시고 시장 상황 철저하게 살펴보시면서, 지금 카카오뱅크만 드러내버리게 되면은 외국인들, 네, 어떻게 보면 매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동반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외국인 매수 수량에 지금 카카오뱅크가 2,900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물량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물량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씩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매수를 막 서두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고요. 오후까지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뭐 다음주 만기일 지나면 또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후에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